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송영길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 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수습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을 두고 당장 6월 지방선거도 불리하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론과 당권 경쟁 갈등 등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이 대선 패배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민주당 선대위 총괄 상황실장을 지낸 서영교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지금 선거일이 이틀 지났는데요. 아직도 좀 그 후유증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마음을 잘 추스르셨습니까? 저는 당연히 마음 잘 추스렸죠. 마음 잘 추스리고요. 네. 이제 또 다음 지방선거가 있어서 네. 빨리 잘 추스리고 역동적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고요. 네. 다음 선거를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음이 약해 있으면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를 보고 지역 주민들도 마음 아파하고 같이 일했던 당직자들도 마음 아파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당연히 아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열심히 합시다.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절묘하게 우리에게 약간 지게 해줬고 저쪽은 약간 이기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디도 독단적으로 할 수 없게 해줬습니다. 네. 저희는 아파할 여유가 없이 이제 그 약간의 차이를 극복해서 다음에 더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잘 추스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스렸습니다. 이게 네. 일단 선거는 끝난 거니까요. 그거에 네, 이제 그럼요. 결과에 매달리기보다는 앞서 저희가 네. 이제 뉴스아 외전 시간에도 두 분 이제 여론조사 분석가하고 그다음에 평론가 얘기를 들으면서 네.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하는가, 선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진영 결집이라고 해서 그래도 우리한테 50% 정도의 국민들이 표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네. 그 표심에 뭐가 담겨 있는지 민주당이 세밀하게 분석하고 선거 패배의 책임을 일단 지고 좀 자숙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지적이시죠. 네. 작은 차이로 졌지만 결과는 참담하죠. all or nothing으로 진 곳은 다 잃었고요. 네. 이긴 곳은 다 가졌습니다. 특히 중앙 집권적 이 대통령제에서 그 이긴 쪽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이제 주도해 나가겠죠. 네. 진 쪽은 패배했습니다. 약간의 차이로 졌지만 약간의 차이로 지고 약간의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한쪽이 다 가졌더라도 그쪽은 오만하게 독단적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졌지만 네. 저희가 무너져 내려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추스리는 게 맞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돌아봐야죠. 네. 선거하는 내내 가장 문제점을 이재명 후보가 큰절하면서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하지 않았다고 팍팍 우기면 어느 국민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잘못했던 것을 인정했고 사과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민생, 어려운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이게 그래도 병이기 때문에 네. 병에 대해서 그 역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전염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이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이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민심이 많이 떠나 있었고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많았지만 국민이 그래도 많이 그래
하려고 하는 애쓰는 것 보니까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걸 보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네. 그래도 극복해내려고 하는 모습은 너희가 윤석열 쪽보단 좋아. 잘하고 있어. 그러니 힘을 줄게. 라고 해서 작은 차이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돌아보고 더 자중하고 더 신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일은 네, 정치적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마음이 편하시진 않겠지만 당장 또 네. 선거도 있고 여기서 그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좀 더 힘내서 더 잘하려고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신 건데요. 네. 근데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서 오늘 의총을 열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교양 선출 방식으로 원내대표를 뽑기로도 하고 그런 이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수습 네. 방안이 논의됐습니까? 우선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이 총사퇴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송영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일 약했던 부분이 부동산이었습니다. 네. 부동산 값은 치솟고 또 영끌하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잘못했던 것들이 부동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규제 일변도 방식으로 막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막아지지가 않았죠. 시장을 규제로 조정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됐죠. 예. 그것을 문제 제기하고 과감하게 바꾸기 시작한 사람이 사실은 송영길이었습니다. 거기에 공급을 중심으로 하고 규제가 아니라 공급 중심으로 그리고 세계 최초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겐 세금을 50%로 깎아주거나 다주택자가 한시적으로 다주택을 해소하려고 할 때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해야 된다. 네. 이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낸 사람이 송영길, 이재명 후보 이랬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송영길 후보는 발목도 부러졌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도 걸렸었고요. 머리에 테러를 당해서 사실은 큰 상처도 입었고요. 중간에 아버님도 돌아가시고요. 이러면서도 많이 끌어올렸던 사실은 주요한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잘했다고 저희는 네. 생각하는데 총사퇴를 하셨으니 이제 그것은 책임 안 질 수 없고 네네. 받아들이고 이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비대위를 꾸려나가기 때문에요. 향후에 개혁적인 인물로 당을 좀 더 바로 세울 수 있는 인물로 비대위를 알겠습니다. 꾸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낸 공약 민주당시 입법화로 이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개혁 과제 그거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지금 입법화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인가 아닌가 이거 관심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오늘 논의되거나 아니면 당내에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는 공약을 여러 개의 공약을 했고요. 예.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소확행 공약도 90여 개 했습니다. 네. 이게 다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공약들을 전부 다 입법화하고 추진해 나가고 정책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기본이고 저희들 오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나갈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개혁적인 공약은 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고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개혁적 공약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두 번째로 이제 정치 교체를 선두에 걸고 또한 약속했던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약속했던 여러 가지들을 어떻든 저희가 주도하고 또 여야가 이 같이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도 제안하고 그래서 주도해 나가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요. 네. 핵심을 좀 딱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상임 고문직 맡기로 했습니다. 왜 당내에선 뭐 일각에서 얘기지만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서울시장 출마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역할은 해주셔야죠. 상임 고문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도 역할이고요. 네. 가장 중요한 분이니까 역할을 해주는 것은 맞는데 서울시장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그런 바람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를 저희가
그 당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네. 그 세워나가는 것이 맞는데 이재명 후보로 서울시장 이야기는 글쎄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봐야 되는데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얘기가 저희 당 내에서나 의원총회에서나 이런 데서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앞으로 계속 천천히 논의해도 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직후에 민주당과 협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중요하거든요. 새 정부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협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새 정부는 어쨌든 대통령 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정부이기 때문에요. 네. 인정되어야 하고요. 예. 새 정부가 또 그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나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민생 측면에서는 저는 뭐 크게 차이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장이라도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저는 민생을 살리는 그 추경을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상, 소상공인만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많은 국민들을 살려내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앞장선다면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 협치하고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견제할 부분은 또 견제해 나가야죠. 예. 좀 뭐 최근에 이제 젠더 갈등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의총에서 비대위원 절반을 여성에게 할당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네. 대한민국 절반이 여성입니다. 비대위원 절반 여성은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지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성들이 일 잘하고 또 좀 더 그 구조적으로 차별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성 절반이 여성이고 아니 여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의 입법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양성 가치 그리고 여성이 이제 또 아이들과 가족의 중심이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영견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전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일부 호남 지방에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